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도박빚 때문에 더는 힘듭니다. 1억 재산 날리고 빚만 5천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좀 옛날에 찍은 영상이에요. 아주 옛날에. 이거 언제 찍었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이분이 무슨 도박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온라인 도박을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도박 해가지고 본인이 모아놨던 돈 1억 날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또 해가지고 빚 5천만원. 그 상황입니다. 결혼하신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도박빚 때문에 이렇게 좀 삶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 3년 전에 했네. 3년 전에 2020년 3월달에 이분이 사연 이후로 안 들어오셨는데 사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도박빚이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사실 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뭐 현실 도박도 안 좋은데요. 사실 현실 도박보다 더 안 좋은 게 온라인 도박이에요. 온라인 도박. 저는 비투 같은 것도 전 도박으로 보고요. 그리고 토토도 도박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기들 딴엔 재미로 한다. 심심해서 한다. 일하는 이제 일해서 이제 피곤한 거 이걸 낙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로 한다는 사람 치고 재미로 하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재미로 한답시고 하루 왼쪽에 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라인 도박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분 말고도 제 방송에 몇 분 오셨거든요. 그동안 도박빚 때문에 힘들다고 왔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이었어요. 그럼 온라인 도박은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 어플로 하는 거예요. 어플 깔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몇만 원씩 하다가 이제 액수가 올라가는 거죠.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돈을 하지 않고 소액으로 좀 하다가, 소액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세게 배팅해서 날려 먹으니까 월급 들어온 족족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급 했는데 날려 먹고 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죠. 하루 해가지고 5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저게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쌓여가지고 누적되다 보니까 5천만 원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5천만 원 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런 도박을 하신 분들 많아요. 어디 많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데. 제 방송에 저런 빚을 지신 분들이 직업이 뭐 안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뭐 대기업 생산직 다니신 분도 있었고 중견기업 생산직 다니는 분도 있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번 돈을 여기다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택배 상하차 하는데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가다 현장에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생각보다 많이 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꼬드겨요, 이게. 제가 이제 공장 일할 때도 이런 도박하는 사람이 실제로 봤습니다.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꼭 혼자 안 해요. 이 도박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또 도박이 얘기 안 해. 이거 게임인데 같이 하나 해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게임요? 그거 뭐예요? 보잖아요. 에이, 이거 도박이네. 이거 카드 도박이잖아, 이거. 아, 이거 게임이야, 이거. 돈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배팅하는 건 맞는데 뭐 알 많이 걸 필요 없고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자꾸 꼬드겨요. 이 도박이 보면 자기가 뭔가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정성 카지나도 누가 꼬드겨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꼬드겨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박 유입되는 거예요. 온라인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이제 동료들이 같이 해보자, 재밌다, 꼬드겨서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돈 날리고 주변 사람 돈도 빌려가지고 빚까지 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분들이 쉽게 좀 근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해야 되는데
못 털고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동안 꼬라박은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선 카지노 가면 카지노 도박 이런 거는 다 도박이 생각하잖아요. 일반 섰다 같은 거 도박으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즐기는 거는요,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내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생각하냐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 도박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라인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한 반에 중학교, 고등학교, 한 4, 5명은 도박을 합니다. 토토도 하고요.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 그래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적인 방식이 뭐냐? 부모님 카드를 빼가지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경찰한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는 도박은 대부분 불법이 많아요. 네, 불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을 써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10대들이 도박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린 나이 때 도박이 빠져버리면 과연 20대 되고 나서 정신 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하시면 안 돼요. 게임이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폐해 중 하나는 근로의욕의 상실입니다.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날아가니 이래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죠. 도박의 폐해도 맞지만 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도박의 폐해, 비트코인의 폐해, 네. 비투의 폐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액을 잃어버리면 상관없어. 소액 한 100만원 이하는 괜찮아. 아니다, 500만원 이하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비투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비투 하신 분들도 보면 억 단위예요. 제 방송에 최근에 비투 하신 분들 몇 명 있었잖아. 3억 4천, 1억 7천, 1억 5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빚이 다, 그러니까 1억 7천 전부 다 빚이 아니라 원금이 있어요. 원금이 한 1억 있는데 빚 내가지고 한 거잖아. 7천만 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돈을 다 잃다 보니까 내가 뭐하도 열심히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래서 갚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박이나 비투하신 분들이 못 떠나요. 그렇게 내가 손해봤으면 손절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 방송이 그때 3억 4천 이제 잃어버리시는 분하고 1억 7천 잃어버리시는 둘 다 똑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깝지만 동정심이 사라지는 행동이 뭐냐 하면 또 하겠대요. 돈 있으면 또 하겠대. 정말로.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교화가 안 됩니다. 올해는 하락장이니까 돈 모아서 또 하겠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비투 하신 분들 중에 돈 날려놓고 기회도 또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비투 하신 분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빚을 졌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합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해요. 도박도 그러잖아. 도박도 자기가 돈이 없어. 그럼 가족들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 뺏어가거나 카드 뺏어가거나 나중에 지문서까지 팔아버려요. 전세금까지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도박 비트를 사람을 안 보는 겁니다. 여기에 제대로 미쳐버리면 나 때문에 누구 인생 작살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도박이 그랬잖아. 도박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려버리면 가족들 재산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내 혼자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난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돈 나올 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지인들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또 가족이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불쌍하니까. 한 번 도와주다 보니까 계속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가족들 노자고 건드리고, 형제들 모아놓은 돈 건드리고, 형제들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사촌 친구들에게 벌리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나 비투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도박이든 비투든 이거 해가지고 빚진 사람들 절대 갚아주지 마라.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그 말씀 드리잖아요. 당신이 벌린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왜 당신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힘들어야 됩니까? 본인 때문에. 난 좀 비투 도박하시는 분들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웃긴 게 책임감이 없어. 아니 자기들이 벌려놓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모든 인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 거면 본인이 한 거니까. 영끌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비투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져야 돼.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지인한테 돌아올래요. 겁은 많아가지고.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날아가니 이래서 뭐하냐. 아니 정신 못 차린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래서 뭐하냐고. 갚으면 되는 거잖아. 오래 걸리더라도 갚으면 되는 거지. 복구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날아가니 이래서 뭐하냐. 일하지 마. 그 빚 계속 늘어날 테니까. 안 그래요? 이래서 뭐하긴요. 이래서 밥 먹고 최소한도 돈을 써가지고 남는 돈 갚아야죠. 이런 말 하면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아직 이 사람 뚝배기 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이래서 갚아야죠. 힘들더라도 갚아야지. 오래 걸리더라도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분한테도 그때 기억나는데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으라고 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거 손대지 말라고. 네. 그나마 이 사연자분은 다행인 게 뭐냐면 이분이 빚이 5천만 원인데 가족들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3천만 원 갚아주겠대. 그래서 자기가 2천만 원 갚으면 된대. 그나마 다행이죠, 사연자분. 근데 원래 나는 가족들이 이런 걸 해결해주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해결해주면 정작 본인은 고마운 거 못 느껴요. 고마운 거를.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족들 중에 누가 이제 도박이나 어떤 비투 같은 걸로 손실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자업자득입니다. 가족이라서 안 돼가지고 내가 안 도와주면 힘들어질 것 같다. 정에 왔다 갔다 거리시면 안 돼요. 본인까지 같이 잡아집니다. 설령 가족들이 도와줘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돈도 못 받고요. 또 합니다. 잘 들으세요. 도박 비투 하신 분들 갚아주면요 또 해요. 한 번 넘어갔네. 아싸. 그러면 또 해도 되겠네. 또 해가지고 또 빚 벌리면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치트키 쓰면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갚아주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은데 해버리면 골로 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도박이든 비투든 빚진 거는요 본인이 갚으세요.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포잡을 하든 갚으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